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셨나요? 그렇다면 혹시 그걸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아시나요? 잘 유지하지 못한다면 잘 준비했더라도 노후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가 무너지지 않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6가지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큰 결심이나 의지가 필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저는 이 채널을 저와 부모님을 위해서 만들었고 여기 나오는 내용은 모두 다른 분들께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정말 나를 지켜주는 자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역으로 일하던 시절에는 모으는 것, 자산을 불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유지하고 오래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자산 중에는 나를 지켜주는 자산도 있지만 내 생활을 오히려 무겁게 만드는 자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보실 수 있는 건 내 자산을 종이 한 장에 모두 적어보는 것입니다. 집, 예금, 투자, 현금. 우선 이 4가지만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자산인지, 팔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자산인지,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인지, 오히려 유지비 관리비만 나가고 내 전체 자산을 깎아먹는 자산인지, 이 과정을 통해 자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부담이었던 것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의 시작은 내 자산이 나를 지켜주는 자산인지 아니면 노후를 무겁게 만드는 자산인지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후에서는 자산의 크기보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고 자산이 있어도 그걸 생활비로 쓰기 시작하면 자산은 결국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은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노후 생활을 무너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3가지에서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몸에 무리 없는 소일거리 1가지를 더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일이냐입니다. 크게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라도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노후의 일은 주 2, 3일, 하루 2에서 4시간 정도처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출 구조를 단순하게 해서 매달 나가는 돈을 예측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지출이 들쭉날쭉하면 마음이 금방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불안은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자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생활을 단순화해서 돈이 나가는 흐름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지출 비용이 예측이 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까지 줄어들 수 있죠.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 먹는 식사 메뉴를 몇 가지 정해두면 장보기가 일정해지고 식비도 크게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생활 반경을 동네 중심으로 옮기면 자연스럽게 교통비, 외식비 등이 줄어듭니다. 또 잘 쓰지 않는 구독이나 보험을 딱 하나만 정리하셔도 매달 고정비가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억지로 아끼려 하지 않아도 지출이 알기 쉽게 일정한 선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예측 가능해지면 이제는 돈이 얼마가 남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그 남는 돈을 취미나 여행, 모임 같은 자신의 노후를 즐길 만한 곳에 마음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노후의 절약은 포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즐기기 위한 전략인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하체 근육이 곧 노후 자산입니다. 우리는 보통 노후를 지켜주는 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아무리 있어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하다면 그건 너무 절망스럽지 않을까요? 노후의 삶의 질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혼자서 일상 동작을 할 수 있는지에서 크게 좌우됩니다. 그리고 이는 근력 중에서도 하체 근육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체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생각하실 텐데요. 이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하면 몸이 상할 수가 있어요. 딱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10번, 평지에서 10분 걷기,
계단 한두 층만이라도 천천히 오르기.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체 근육이 유지되면 외출도 자연스러워지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어렵지 않고 하고 싶은 것들을 오래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즉,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것은 삶을 스스로 이어갈 수 있는 힘이자 노후의 가장 확실한 자산인 거죠. 5번째입니다. 집을 줄이는 선택은 노후를 편하게 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은 우리가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집이 크고 구조가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집은 몸과 마음, 그리고 지갑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집이 커서 청소가 힘들고 계단이나 긴 동선 때문에 매일 몸에 부담이 쌓이고 큰 관리비나 난방비가 매달 계속 지출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집은 자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노후에 부담이 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큰 집이 내 삶의 증거, 내가 살아온 시간 같은 상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줄인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내가 뒤로 물러나는 것 같고 그동안의 노력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줄이는 건 후퇴가 아닙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을 더 편안하고 덜 불안하고 오래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인 것이죠. 6번째입니다. 노후에는 고립되지 않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랑 말을 안 하게 되면 생각이 혼자서만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별일 아닌 일이 크게 느껴지고 밖에 나갈 이유가 줄어들고 움직임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게 계속되면 몸도 마음도 금방 약해집니다. 새로운 만남을 갖는 것이 즐겁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미 아는 인연을 이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준이 하나 있어요. 만나고 나서 마음이 편해야 한다. 힘들게 챙겨야 하는 관계, 기운이 쭉 빠지는 관계는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런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활기를 찾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노후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이 아니라 천천히 잘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만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